자, 익힘 책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제곱근 중에서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인 거. 이때 자 a가 양수,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경우와 n이 짝수일 경우,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과 짝수 제곱근을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죠. 자, 홀수일 때 양수, 0, 음수. 자, 홀수인 것은 n이 홀수일 때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입니까? 한 개씩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개입니다.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수도 홀수 제곱근 하면 음수거든요. 그 다음 n이 짝수일 때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 다음 a가 0일 때는 0일 거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교점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0의 제곱근은 없다. 자, 0의 제곱근, 여기서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n이 2인 경우입니다. 그죠? n이 2인 경우 0의 제곱근은 0이죠. 0.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세제곱근이면 홀수잖아요. n이.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죠. 얘도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6 음수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0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없어요. 음수의 네제곱근은. 자, 네제곱근, 그러니까 짝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 3 이상인 홀수일 때 3, 5, 7을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37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음수여도 홀수 제곱근은 한 개가 나오죠. 없다가 아니라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틀렸습니다. 그럼 1, 2, 3, 4번이 틀렸으니까 일단 답은 5번이 될 텐데, 자, 짝수일 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실수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n제곱근은 n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되어 있고 b도 마찬가지, c도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계산되어 있는, 주어져 있는데 a, b, c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쭉 늘어 헤쳐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최대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지수의 꼴로 모두 고쳐줘야겠죠. 자, a, b, c는, 자, a부터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세제곱근이고 여기 32가 뭐죠?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 그 다음 54는 어떻게 됩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54. 자, 54는 어떻게 돼요? 3, 일단 2부터 할까요? 2 하면 27. 그 다음 3 하면 9. 3 하면 3이니까 2가 하나, 3이 3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A입니다. 그 다음 B 들어가야 되겠죠. B는 2의 세제곱이죠. 이거 2의 세제곱 바깥에 3분의 5제곱이 또 있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또 있고요. 곱하기 C 9분의 4네요.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요. 또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4분의 9가 또 있네. 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2의 몇 제곱입니까? 맞아요. 3분의 5예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랑 3으로 구분해서 2는 3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3은 3의 3분의 3이니까 뭐예요? 1제곱 3입니다. 그냥 1제곱. 자, 그 다음 얘는 요 다 곱하기니까 괄호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2의 5가 돼야 될 거고, 얘도 지수끼리 곱해서 뭐 되죠? 3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봅시다.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수를 다 곱하면 되죠. 그죠? 싹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맞습니까? 2랑 곱해서 4랑 약분하고 3이랑 9랑 약분해서 3만 남고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쭉 펼쳐져 있는데 얘도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2의 마이너스 3, 3의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역수를 취하면서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주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2의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3으로. 자, 그러면 2, 밑이 2인 것들 지수끼리 싹 다 더해줍니다.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 다음 3도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여기 3, 여기 3, 여기 3. 밑이 3인 것들. 계산해 봅시다.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은 2죠. 2죠. 그럼 다음은 7 빼기 3 하면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6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6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A가 1보다 크다. 그죠? 그럴 때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듭 제곱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K가 지금 거듭 제곱근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 제곱근 자리에 들어가 있는 K를 구하려면 지수로 고쳐서 푸는 게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를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바깥에 크게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크게 세제곱근 3분의 1제곱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건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 분모에 있는 건 3분의 1 곱하기 또 크게 2분의 1이 있죠.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그 다음 분자에 A의 K분의 1이고 분모는 A의 6분의 1입니다. 는 18제곱 그러면 얘는 또 18분의 1이고 A분의 1은 뭐죠? A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A의 4분의 1 빼기 3분의 1을 먼저 해야 되죠. 얘가 뭐죠? A의 12분의 통분하면 12분의 3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기를 해줘야 될 테니까 A의 마이너스 36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되죠? 자, 그 다음 얘도 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분배해 주잖아요. 지수를. 그럼 분배해주면 2K분의 1이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12분의 1이죠. 근데 분모에 있는 건 빼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8분의 1입니다. 그럼 얘들끼리 이제 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지수끼리 이 지수랑 어떻게 한다? 더하기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이놈이 돼야 되더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6분의 1 플러스 2K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는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와서 자 2K분의 1은 이항하겠습니다. 3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1. 자, 오른쪽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 통분 어떤 걸로 통분할 수 있죠? 36으로 통분할 수 있죠.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36분의 2 해서 얼마입니까? 18분의 1이네요. 따라서 K는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거듭 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지수로 빨리 고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여기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둘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세제곱하면 바로 A가 되죠. A의 세제곱근이니까. 마찬가지 얘도 세제곱을 하면 누가 됩니까? 이것이 됩니다. A분의 1. 그리고 얘 둘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됩니다. 역수관계니까.
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 지수로 고쳐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는 2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거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a 마이너스 ba라고 쓰지 말까? x라고 할까요? x 마이너스 y가 알파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어떻게 이거 몰라도 되겠네.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값을 구할 때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이 공식은 고1 때 배운 건데 자, 잘 까먹죠? 지금 한 번 더 보고 기억을 해 둡시다. a-a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때 얘 둘을 아까 곱하면 뭐가 된다 했죠? 1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가겠습니다. 자, a의 3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하고 둘이 곱하기죠. a의 3분의 1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a의 3분의 1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한 번 더 옵니다. 얘가 얼마였습니까? 2였죠. 2. 그럼 2의 세제곱 플러스 3하고 얘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하기 하면 1이에요. 지수끼리 나오면 0이잖아. 그지? 그래서 1하고 1은 안 적어도 되니까 적어볼까요? 1. 그리고 얘가 또 2. 8 플러스 6이네요.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계산하는 곳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 우리가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 그동안 나왔던 고1 때 나왔던 곱셈 공식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긴 것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습니다. 아, 이게 간단히 된다는 뜻이다. 그죠? 근데 분자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루트가 있고 분자에 보니까 a가 4개 있고요. 분모도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게 2칸씩 차이 나죠. 지수가 2씩 차이 납니다. 분모도 마찬가지 2씩 차이 납니다. 그렇단 얘기는 뭔가를 묶어냈을 때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규칙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자에서 우리가 무엇을 묶어내느냐? a의 5제곱을 다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a의 5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4제곱 4 플러스 a의 6하고 만들어집니다. 이때 분모에도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분모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누굽니까? 얘가 가장 큽니다. 지수만 보면 마이너스 9가 가장 크죠. 이때 여기를 6으로 만들어야 될 거야. 자, a 6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빠져나가야 되냐? 마이너스 15제곱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곱해줘야 뭐가 돼요? 다시 a 9가 되죠. a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를 여기서 뺐다는 의미죠. 묶어냈다는 얘기는. 그럼 마이너스 15를 빼면 a의 4가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5를 빼면 결국은 15를 더하는 것과 같으니까 a의 2가 되고요. 얘는 1이죠. 그리고 바깥에 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약분돼서 날아갑니다. 괄호가. 이해되죠?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지. 자,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또 같은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a의 5, a-15 그리고 루트죠. 그럼 분모, 이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부분이 a의 5, 얘는 빼야 되겠죠.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뺍니다. 그럼 뭐가 되죠? 20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니까 a의 10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가장 간단히 만든 것.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조건,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조건, 진수 조건이 있다. 그죠? 밑조건, 진수 조건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밑조건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밑조건. 절대값 했으니까 항상 양수죠. 그죠? 그런데 절대값 a-1이라는 게 일단 양수가 돼야 됩니다. 절대값은 0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절대값 a-1이라는 것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가 되려면 a는 절대 1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a가 1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하지만 1만 아니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절대값을 하게 되면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얘가 1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얼마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됩니다. 맞죠? 2가 되면 1이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 1이 돼도 안 되니까 0이 돼도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될 수 없는 값이 0, 1, 2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밑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 따져봐야겠죠. 진수 조건. 그러면 진수 조건을 따져봤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항상 양수가 돼야 되죠. 이것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어떨 때?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y다 해서 2차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로 그러면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y좌표가. 그럼 y좌표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보다 그래프가 항상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y좌표들이 모두 양수가 되죠. 어떤 x값에 대해서 계산되는 y값들도 다 양수가 됩니다. 즉 x축과 만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판별식 d를 만들어 보는 것이. 자, 이 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d는 a제곱 b제곱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니까 a-4 해서 0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 0하고 4입니다. 0보다 작게 나오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 0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래서 a는 0하고 4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되겠더라. 됐죠? 하지만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 a의 값은 누가 되느냐? 여기 1하고 2하고 다 빠져야 되죠. 그러면 0하고 4 사이에 1, 2, 3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정수가 여기 있는 1하고 2는 되면 안 되니까 1하고 2를 제외시켜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정수 3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7번 1이 아닌 네 양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식을 만족한대요. 이 네 개가 b분의 a의 x제곱이 a의 y제곱을 만족시킨다. x-y분의 x를 a, b로 나타낸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x가 뭔지 y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을 변형해서 x, y, 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로 되어 있는 이것을 a와 b만 있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 얘를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a의 x, b의 x죠. 지수 분배해주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a의 x, 여기 밑이 같죠? 이 둘이. 그래서
양변에 얘는 여기 분모, 좌변에 분모로 내려주고 이 분모에 있는 b의 x는 우변에 분자로 올릴 수 있죠.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의 y분의 a의 x를 양변에 곱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a의 y분의 a의 x가 되고 우변은 b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이 같은 지수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기를 해서 x-y의 b의 x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얘 둘을 다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x-y가 분모로 가기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양변에 뭐랍니까? x-y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a가 됩니다. 어떻게 했단 얘기냐? 이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a에 x-y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x-y분의 1제곱 그 다음 b에 x가 있는데 여기에도 x-y분의 1제곱 똑같이 해줘도 등호는 성립하니까 좌변은 a가 되죠. 지수끼리 곱해서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네, x-y분의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지수는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수는 해주면 돼요. 그럼 지수는 로그로 고칠 수 있죠. 네, 밑이 얼마인 로그입니까? b의 a가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만들어지죠? 네. 자, 8번.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서로 역수관계다, 그죠? 역수를 해도 똑같다는 뜻이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9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떤 식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네. 그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를 만들어 주고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식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서 a와 b를 어떤 하나의 식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고쳐줘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 하겠습니다. 로그 a, 밑 10인 상용 로그로 밑변환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밑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용 로그로 하겠습니다. 로그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x자로 곱하면 되죠. 양변에 로그 a, 로그 b를 모두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제곱는 로그 b의 제곱이죠. 이항을 하죠. 이항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요. 바로 제곱을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a가 로그 b와 같을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a하고 b하고는 다르다이므로 로그 a랑 로그 b가 같지 않고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야 같은 경우가 되겠죠. 로그 a는 마이너스 로그 b가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요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 b분의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적을까요? 자, 로그 a는 로그 b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밑이 같은 두 로그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분의 1이 됩니다. 즉 b는 a분의 1이라는 뜻이죠. a분의 1.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을 우리가 a 플러스 1, b 플러스 9가 있는데요. b를 a분의 1로 고쳐주겠습니다. a 플러스 1, a분의 1 플러스 9가 됩니다.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전개를 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1, 그 다음 9a, 그
그 다음 a분의 1, 그 다음 9죠. 따라서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9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0이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a하고 b는 모두 양수기 때문에 a도 양수죠. 근데 이건 2차도 아니고요. 분수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떤 거죠?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루트 AB 해서 누굽니까? 두 개 더한 거. 합의 최소값은 여기 우변이 될 거고 곱의 최대값은 이쪽 부분으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단 중요한 거 있죠.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합니까? A하고 B하고 같다일 때 성립하더라.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틈틈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나 최소값을 구할 때 굉장히 애매한 형태, 2차식으로 나오면 완전 제곱식 고치면 되고요. 그죠? 그런 것들인데, 곱해서 두 개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곱해서 그 미지수가 소거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9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10. 얘는 어떻게 되느냐? 10은 여기 뒤에 그대로 플러스 10 붙여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산술평균, 이 부분을 산술평균, 여기 기하평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루트 9a 곱하기 a분의 1이죠. 그래서 우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약분하면 루트 9니까 3이죠. 3이 6. 10을 더하면 16. 맞습니까? 자,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할까요? 9a랑 a분의 1이 같다일 때 성립합니다. 이게 같으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a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3분의 1. 3분의 1. 그죠? a가 3분의 1일 때. 즉, a가 3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16이고 이게 뭡니까? 주어진 식이니까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a 값을 구하시오 또는 b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이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는 3분의 1이 되고요. b는 역수니까 b는 3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 로그와 이 로그는 둘이 어떤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그죠? 역수관계인데 똑같대요. 역수관계인데. 그럼 역수관계인데 똑같다. 예를 들면 이거죠. x랑 x분의 1이 같다. 이면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x에 1을 대입해도 같아지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똑같죠. 왜냐하면 x를 이쪽으로 곱하면 x제곱은 1이니까. 하지만 a와 b가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같으면 얘가 1이 되겠지만 서로 다른 a, b이기 때문에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은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네. 누가요?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a의 마이너스 1이 b죠. 즉 a분의 1이 b죠.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b가 a분의 1이다 하는 걸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b가 a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이 주어졌네요. n은 1부터 36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음이 아닌 두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러면 음수만 아니면 되니까 0도 가능합니다. 즉 0 이상의 정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두 정수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이렇게 로그의 관계식이 하나 있죠.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좌변에 로그가 있고요. 우변에도 로그가 있는데 등식이죠. 그러면 로그 하나짜리로 고쳐서 진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변에 있는 로그는 앞에 있는 2분의 1이 위 진수로 올라가주면 루트 n이 되겠죠. n의 2분의 1제곱. 그렇게 적을까요? 지수로 적어도 됩니다. 자, n의 2분의 1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알파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알파. 그 다음 얘는 베타가 또 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3의 지수로. 그리고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럼 로그와 로그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해서 같다를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n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n는으로 고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제곱을 한 거죠. 양변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2의 알파도 제곱을 하고 3의 베타도 제곱을 할 거니까 2의 2알파 해도 되겠지만 4의 알파로 계산합시다. 이유가 뭐냐면 알파가 0, 1, 2, 3, 4 이렇게 쭉 적을 수 있습니다. 대입할 수 있는데 2가 들어가면 0 대입하면 0이지만 1 대입하면 또 제곱을 해야 되고 귀찮죠. 그래서 밑을 제곱해서 우리가 4의 알파, 9의 베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어떤 수입니까? 0이나 1이나 2나 3이 들어갈 수 있는 값이죠. 그때 n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0, 0일 수도 있죠. 그죠? 0, 0. 그 다음에 1, 0이 될 수도 있고 0,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게 됩니까? 1, 1도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자, 알파에 0, 베타에 0을 대입하면 n은 1이 되겠죠. 0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1,0을 대입한다. 알파에 1, 베타에 0을 대입합시다. 그럼 n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하나씩 다 찾아야 됩니다. 자, 0,1이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죠. 그래서 n은 9가 됩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 9, 36이 나오죠. 자, 또 되는 게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2,0 될 거고 2,1 할 수 있을 거고 2,2까지 갈 수 있고 자리 바꾼 거 1,2, 0,2 해봅시다. 2,0이면 알파에 2를 대입하고 베타에 0을 대입하니까 4의 제곱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6 곱하기 9니까 36을 넘어갑니다. 16 곱하기 9 144입니다. 제곱 이거 다 커요. 왜냐하면 9의 제곱, 9의 제곱, 9의 제곱 하면 다 81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알파가 3이 돼버리면 4의 3제곱만 해도 64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쪽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144도 제외시키고 따라서 가능한 n을 모두 다시오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36 더하기 16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0에 50에 66이 나옵니까? 네, 66이 나옵니다. 얘가 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순서도 좀 뒤죽박죽이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조금은 편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보면서 자 다시 한번 다시 적어둘게요.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그릴 자리가 좀 없네. 좀 작게 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알파, 이쪽에 베타. 알파가 0, 1, 2, 3이 되고 베타도 0, 1, 2, 3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베타의 제곱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81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36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지워버려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알파도 3이 돼버리면 4의 세제곱은 64이기 때문에 이쪽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알파 00 대입하면 00 대입하면 1이고요. 알파에 1 대입하면 자, 베타가 0이니까 여기 9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알파에 1 대입하면 4, 알파에 2 대입하면 16. 그 다음에 베타가 1인 경우 베타가 1이면 일단 9가 있습니다. 알파 0이면 9 될 거고요. 알파가 1이면 4, 9, 36이 되는데 얘는 그것보다 더 크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지수함수를 따른다고 한다. 지수함수. 어느 약물의 혈중 농도가 10시간마다 2분의 1의 비율로 줄어든다고 할 때 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현재 40%가 되는 것은 약물을 복용하고 몇 시간, 몇 분 후이냐. 자, 여기 지수함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수함수라는 말. 그렇다 그래서 y는 해서 지수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몇 시간 몇 분 후인지 현재의 40%가 되는 그 상황에서의 어떤 값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나와 있네요.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죠. 지수처럼 생겼지만. 네. 풀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현재 혈중 농도를 약물의 현재 혈중 농도를 A라고 둡시다. 그리고 X 시간 후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죠? 그지? 그럼 X 시간 후에 혈중 농도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자, 현재 A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A에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은 몇 시간 지났다는 얘기죠? 10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몇 시간입니까? X시간입니다. X시간. 그죠? 그러면 여기 X가 10일 때 여기가 1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X가 10일 때 1제곱이고 그 다음 또 10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이 지나는 거죠? 20시간이 지나는 거죠. 20시간이 지나게 되면 2분의 1이 또 하나 더 곱해져야 되죠. 왜? 2분의 1씩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10시간마다. 그죠? 2분의 1. 또 2분의 1이 줄어드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죠. 그럼 10을 대입했을 때 1이고 20이 됐을 때 제곱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0을 날린 거죠. 10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그래서 x라는 시간을 10으로 나눴을 때 제대로 된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시간이 되면 2분의 1이 하나고요. 20시간이 되면 2분의 1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나간 시간의 0, 즉 10으로 나눴죠. 지수가. 그지? 그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30시간이면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X시간이면 이 X시간, 여기 지나간 시간을 10으로 나눈 게 바로 지수가 되더라.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규칙을 찾아서 10분의 X가 지수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시간 후에는
뭐가 됩니까? A의 2분의 1의 10분의 x제곱이라는 농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현재의 몇 퍼센트요? 40%, 0.4가 되겠죠. 그럼 A는 약분해주고 양변 상용로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5분의 2거든요. 그죠? 그래서 양변 상용로그를 취해주면은 10분의 4 그대로 두겠습니다. 10분의 4. 왜냐면 상용로그니까 10이 있으면 편하죠. 지수를 내려줘야겠죠. 지수를 내려서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얘는요. 로그 4 빼기 로그 10이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고 이 2는 또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리고 로그 10은 얼마입니까? 네, 1입니다. 그럼 10분의 x 곱하기 얘는 뭔가요? 마이너스 로그 2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2. 그럼 마이너스 로그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3이죠. 그래서 여기를 0.3 이렇게 고쳐주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0.6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10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3x는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4죠. 0.4는 5분의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것이고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00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대요. 대분수로 고쳐보면 되죠. 얼마쯤 됩니까? 13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13시간 하고요. 3분의 1시간, 얘는 단위가 지금 시간입니다. 자, 3분의 1시간은 1시간을 3분의 1 해야 되니까 3등분하면 20분이죠. 그 중에 하나니까 13시간 20분 후에 전체 현재 농도의 40%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1번 2점짜리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단순 계산 문제다 그런 얘기겠죠. 자, 함수 fx가 2의 x 플러스 k에서 f1은 8입니다. 그럼 f1이 8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k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1을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 x에 2의 1 플러스 k 했더니 얘가 8이 된답니다. 8은 뭡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럼 3과 1 플러스 k가 같으니까 k는 우리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fx 식이 함수 식이 어떻게 생겼다? k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f-3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답은 2분의 1로 나옵니다. 자, 12번 지수함수네요. 이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는요. y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2분의 1로 고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뭐 고쳐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밑이 1보다 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걸까요?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y축에 대칭을 한 겁니다. y축 대칭. 그 다음 뒤에 플러스 5가 있네요. 어떻게 한 겁니까?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되겠죠. 평행이동. y축에 대칭을 하고 5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작게 그려서 조그맣게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얘를 y축에 대칭을 해요. 그럼 누가 되죠?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죠. y축에 대칭했으니까 감소함수로 바뀌어요. 얘를 어떻게 합니까? y축으로 5만큼 올려야 됩니다. 여기가 1인데 그걸 5만큼 올려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5가 되겠죠.
얘를 그래프를 이제 다시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별로 깔끔하지 못하네. 자, 여기 5를 지납니다. 그리고 감소함수 형태가 됐죠. 그죠?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점근선은 y축에 대칭한다 그래서 점근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x축이었는데 이걸 y축 방향으로 5만큼, 아이고 5만큼 평이도 있구나.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 5가 아니라 6이죠. 아무도 몰랐죠. 아, 그런갑다 하고 있었나봐, 그지? 자, 6입니다. 그럼 점근선도 원래 x축, 즉 y는 0이었잖아요. 그게 5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점근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요?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0,6을 지납니까? 예, 0,6을 지납니다. 아까 여기 5로 해놨으면 이거 틀렸다고 1번 찍고 갈 뻔했습니다. 오우, 큰일 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까? 맞습니다.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항상 실수 전체죠.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이건 감소함수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오른쪽 x 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이죠. y 값이 감소한다. 아래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맞는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5다. 여기 y는 5 아까 만들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네요. 그럼 자동으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2의 x를 x축에 대칭했다. 아까 y축에 대칭했죠. 왜냐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다. x의 부호가 바뀌는 건 y축의 대칭입니다. x축에 대칭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y는 3의 x가 나와 있네. 자, 보기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y는 3의 x라는 이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것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겹쳐지는 거.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자, 평행이동은 어떤 걸 확인하면 됩니까? x-m 그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n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행이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똑같습니다. 겹쳐질 거예요. 그리고 대칭이동은 어떤 걸 보면 됩니까?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거나 또는 y의 부호가 y는 a의 x 이렇게 있는데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디로 보냅니까? 이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밑의 x 이런 꼴이면 대칭이동입니다. 하지만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죠? 대칭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x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밑이 3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밑이 3분의 1이거나 3인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더라. 우리가 밑이 달라지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겠습니다. 이 3의 x입니다. 그죠? 그런데 밑이 다른 수 2의 x는 어떻게 될까요? 2의 x는 조금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다르면 이게 겹쳐질 수가 없어요. 모양이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봅시다. 얘는 밑이 3이네요. 얘도 3이네요. 얘는 뭡니까 밑이? 밑이 어떻게 됩니까? 9의 x죠. 그죠? 밑이 9면 3의 x랑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9의 x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쫙. 왜? 1만 대입해도 얘는 3이고 얘는 9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밑이 3, 밑이 3, 밑이 3분의 1 되니까 x의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x로 고쳐야 돼요. 그럴 때 기역, 니은, 리을은 모두 겹쳐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밑을 모두 지수를 모두 x로 고쳐야 됩니다. 저기 보면 디귿에 2x 되어 있는 걸 3의 제곱의 x 해서 9의 x, 즉 지수의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또는 마이너스 1만 되도록 그렇게 고쳤을 때 밑이 3이나 3분의 1이면 겹쳐지는 거니까 대칭이동 해도 겹쳐지는 거니까 우리가 디귿은 밑이 3으로 바뀌니까 안 된다.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대칭 이동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면 리을은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4번.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지수의 형태죠. 지수의 형태에서 대소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이 모두 3으로 바꿀 수 있네요. 자, A는 3에 0.4니까 5분의 2라고 둘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 B는 7제곱근인데 7제곱근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7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C는 3의 8분의 5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지수를 보고 누가 제일 큰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통분합니다. 지수를 통분해 보면 뭘로 통분해야 될까요? 지수가 엄청 커야 되겠네. 큰일 났습니다. 지수가 엄청 커야 됩니다. 그죠? 누가 큰지 찾아야 되니까. 5, 7, 35, 여기다 8을 5, 8, 40, 4, 7, 28, 280이네. 와이구야, 장난 아닙니다. 280분의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7, 8, 56을 곱합니다. 그러면 2에다가 56을 곱하면 112가 됩니다. 그 다음 B는 280이니까 40을 곱했죠. 120. 그 다음 C는 280인데 35를 곱한 거예요. 5, 7 곱한 거니까. 그럼 5에다 35를 곱하면 175가 됩니다. 아하,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수가 가장 큰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큽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C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누가 크죠? B네요. 그 다음 A가 되겠습니다. A, B, C 순으로 나타내지겠네. 아시겠죠?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를 비교합니다. 지수 분모가 다 다르니까 통분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림짐작으로 해도 A가 제일 작다는 거 알 수는 있어요. 대충.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면 통분해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함수 두 개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놨네. 이때 y는 4와 만나는 점 AB 그리고 원점 O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삼각형을 우리가 밑변을 AB로 둬야 될 거고요. 얘를 밑변으로 둬야 될 거고 AB. 그 다음 높이는 AB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누가 됩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높이는 4네요, 4. 안 봐도 4다, 그죠? 여기 y좌표가 4니까. 그러면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알아야 이 길이를 구하겠네. 그죠? 계산해 봅시다. 자, A 좌표부터 구해 봅시다. y가 4죠? y 4. 어디를, 누굽니까? 식이 2분의 1의 x죠. 2분의 1의 x에다가 y에 4를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1의 x가 4가 되는 건데 4는요 2의 제곱이죠. 그럼 역수로 만들어주면 2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 다음 B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4분의 1의 x가 4가 돼야 되죠. 그죠? 4분의 1의 x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그것의 y 좌표가 4가 됩니다. 그럼 4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A는 마이너스 2니까 이 길이 얼마 됩니까? 따라서 A, B의 길이는 1이네요. 쉽네요. 그럼 삼각형 AOB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네, 4입니다. 4. 그래서 넓이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어떤 도형, 삼각형이나 또는 사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넓이가 나와 있고 미지수가 있어도 미정계수가 있을 때 그때도 좌표를 모두 표현해주고 넓이식을 만들어야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항상 찾아주세요. 자, 16번. fx가 로그 함수인데요. 이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1, 2, 3, 4, 5번을 먼저 하고 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함수의 관계식, 그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보죠. f의 2의 a제곱 하면 x에다가 2의 a제곱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그 2의 a.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개수로 빠져나오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a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2라 그랬네요. 맞을까요? 아니죠. 틀렸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f의 a 플러스 b입니다. 자, f의 a 플러스 b는 로그 2의 a 플러스 b죠. 그죠? 좌변. 그 다음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 우변을 보면 f의 a 플러스 f의 뭔가요? b죠. fb죠. 이것은 뭐죠?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더하시오 한 거니까 로그 2의 ab죠. 이 둘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b와 ab는 같다고 할 수 없죠. a가 뭐냐 b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 2번도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f의 ab라는 것은 로그 2의 ab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의 a랑 f의 b를 곱한 거죠. 얘는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곱한 거죠. 그럼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곱한다 그래서 진수끼리 곱한 이 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저런 건 로그의 성질에 계산이 없었어요. 자, 여기 올라와서 4번을 보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f의 a 제곱분의 1이죠. 그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x에다가 a 제곱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a의 몇 제곱이 되나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2 로그 2의 a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a는 여기 x에 a를 대입한 거니까 fa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fa 합니다. 그런데 여기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답은 일단 5번인데 지금 여기 익힘책에서는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또는 옳은 거 고르시오가 대부분 답이 5번이네요. 자, 5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의 2분의 a라는 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x의 2분의 a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분리되죠? 빼기로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2인데요. 자, 얘가 뭔가요? 여기 주어진 함수 x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fa라고 볼 수 있죠. fa 해주고 얘는 빼기 1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옳은 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식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좌변에 있는 걸 여기 함수식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일단 지수 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수 함수는 fx가 a의 x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 함수는 fx가 로그 a의 x다 이렇게 둬봅시다. 지수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f의 x 플러스 y, 물론 a 플러스 b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a가 있어서 이게 누구랑 같냐면 f의 x랑 f의 y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f의 x는 a의 x죠. 그 다음 f의 y는 a의 y죠. 그 둘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 한다. 그러면 a의 적어서 설명할까요? 자, 적어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죠? x 자리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죠. 그죠? 얘는 뭐가 되죠? a의 x죠. f의 y는 뭔가요? a의 y죠. 둘이 곱한 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f의 x-y입니다. 그것은 fy분의 fx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a의 x-y 그죠? 얘가 x자리 들어가니까. 그리고 fy분의 fx 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y분의 a의 x죠. 그러면 지수끼리 빼기 해야 되니까 같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f의 x 해가지고 f의 뭐 할까? kx 할까요? kx 하게 되면 얘는 f의 x를 k제곱 n 쓰면 됩니다. n 쓰면 되는데 왜 k를 했을까요? nx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얘가 뭐예요? x자리에 nx를 대입한 거죠. 얘는 뭔가요? a의 x를 통째로 n제곱 한 거죠. 그럼 지수끼리 곱하니까 맞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x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역수가 됩니다. fx분의 1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n이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역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뭐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했어요. 자, 로그 함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fx 플러스 fy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fx 마이너스 fy가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x의 n제곱을 했습니다. 얘는 n fx가 됩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까? 얘는 이제 여기 n 들어간 건 여기 마이너스와 뭐 비슷한 거니까 일단 요렇게만 요거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f의 xy는 로그 a의 xy죠. 그럼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한 것과 같죠. 이렇게 맞죠? 성립합니다. 얘는 진수 나누기죠. 진수 나누기는 로그 빼기 로그가 되죠. 같은 거 맞죠? 성립합니다. 자, 얘 여기 x의 n제곱을 여기 로그 함수의 x자리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내려올 거잖아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로그 a의 x가 될 텐데 로그 a의 x가 fx니까 n fx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기억을 해둬도 되지만 아까 풀이할 때처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그림은 함수 로그 함수네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x 해서 그래프를 그려뒀습니다. d가 2b일 때, 여기 d가요. 여기 d가 2b래요. 2b. 일단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때 이거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여기 또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례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a를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가 뭐죠? 여기가 a죠. y는 x 위에서 만났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로그 함수가 지나가는 여기 첫 번째 점, 그죠?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됩니까? b, a가 되죠. 그럼 b, a를 여기 로그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b, a. b, a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는 로그 2분의 3의 b가 되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또 b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나요? 이 점의 좌표 c, b가 되죠. c, b. 그럼 c, b를 또 로그 함수가 지나가니까 b는 로그 2분의 3의 c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c를 여기 얼마입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c 똑같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d, c가 됩니다. 그럼 d, c를 또 로그 함수가 지나가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를 3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3분의 2의 a-c라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지수의 꼴로 고쳐줘야겠네요. 각각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지수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수는 2분의 3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c는 2분의 3의 b제곱, 그 다음 d는 2분의 3의 c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a와 c가 있고 3분의 2로 또 돼 있어요. 어쨌든 a와 c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자, b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말이 될까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b와 d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b와 d의 관계식 있죠. 그래서 여기 얘를 기억이라고 두고 얘는 니은이라고 두고 얘는 디귿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b와 d가 있는 이 기억과 디귿을 기억과 디귿에서 그죠?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d가 2b이므로 얘가 2b잖아요. 요거 2배. 그러면 2분의 3의 c라는 것은 2분의 3의 a를 2배 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a, c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 2분의 3.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는 밑이 3분의 2죠. 얘는 2분의 3.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분모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C가 분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역수관계니까 A가 분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나누기 2분의 3의 A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긋고 2분의 3의 A, 2분의 3의 C입니다. 는 2가 되죠. 그럼 얘가요 2분의 3의 C-A가 되죠. 그럼 여기를 역수 취해주면 3분의 2가 되면서 지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A-C가 될 겁니다. 답이 나왔네요. 3분의 2의 A-C는 2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니은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뭡니까?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점 P 14,2가 있습니다. 여기 P가 있죠. 그 다음 지나고 14,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얘가 함수 지수 함수네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Q 여기 있죠. Q 점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쭉 있습니다. 요 직선입니다. 이 직선과 여기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또 R이라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PQR 여기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78일 때 AB 결국은 A와 B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하나의 문제에서 또는 이 그래프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면 대부분 역함수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역함수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여기서 x와 y를 바꾸게 되죠. 그런 다음 지수로 고칩니다. 지수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b는 a의 x가 되죠. 그리고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b를 이항해주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지수함수와 똑같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얘 둘은 어떤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둘은 y는 x의 대칭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y는 x를 여기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y는 x가 되죠. 그리고요, 여기 p가 몇 콤마 몇이었습니까? 14,2였습니다. 그럼 여기 q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2,14
14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R의 좌표도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R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면 여기 P에 있는 Y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Y좌표와 똑같기 때문에 R의 Y좌표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y는 a의 x-b라는 곳에다가 y는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y는 2를 대입해주면 2는 a의 x-b라는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넘겨봅시다. 넘겨볼게요. 넘겨보고 보면 a의 x는 b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x는 로그 a의 b 플러스 2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죠? 어쨌든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q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얘를 뭘로 계산해야 됩니까? 높이로 봐야겠죠. 자, 높이가 얼마입니까? y좌표가 2고 얘는 y좌표가 14가 됐으니까 높이가 12가 되겠네요. 그럼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누구죠? PR이죠. 밑변 PR 곱하기 높이 12죠. 예. 뭐가 됩니까? 6PR이 됩니다. 얘가 넓이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78이라 그랬죠. 따라서 PR의 길이는 나누면 13이 나오겠네요. 그럼 PR의 길이가 13입니다. 자, PR의 길이가 13이니까 여기 P의 X좌표가 14예요. 그럼 길이가 13이 되려면 따라서 R의 좌표는 1,2가 돼야 PR의 길이가 13이 되겠지. 그죠? 그럼 1,2를 지난다는 뜻이네. 맞죠? 그럼 여기 y는 a의 x-b라는 것에다가 뭘 대입합니까? 이 지수함수는 r도 지나고 q도 지나니까 먼저 r을 먼저 대입해 봅시다. 1,2를 대입해보면 a-b는 2가 되죠.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뭘 대입합니까? q 2,14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14가 돼요. 그지? 기억 니은입니다. 얘 둘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해 볼게요. 기억 니은을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되겠죠. 기억을 빼면 니은에서 기억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12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는 0이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4가 돼야 됩니다. 왜죠?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a는 지수함수에 미치기 때문에 a는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4. 그럼 얘를 다시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b도 b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로그 2의 ab죠. ab 곱하면 뭡니까? 8입니다. 그래서 답이 3 하고 나오겠네요. 완전 끝에서 나왔네. 자, 답이 3 하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각형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계산해야 될 때는 반드시 좌표를 모두 찾아줘야 길이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좌표를 먼저 찾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등장했을 때 특히 지수함수의 밑과 로그함수의 밑이 같을 때는 서로 역함수인지 아닌지를 꼭 의심해보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19번입니다. 함수 이거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인데 뭡니까? 3의 x가 반복되는 형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x가 b에서 최소값 4를 가질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3의 x의 제곱이고요. 여기 2x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a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야겠죠. 3의 x를 t로 놓으면 합니다. 자, t로 놓으면 t의 범위는 3의 x, y는 3의 x라는 함수의 치역, 그죠? 치역이 이제 t가 되죠. 그래서 3의 x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크다인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한 요 문자 있죠. 새로 생기는 이 문자 t의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빼먹으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t로 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라는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고쳐집니다. 자, 이것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봅시다. t-1의 제곱이고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a 빼기 1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졌어요. 근데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축이 어딥니까? 꼭지점의 x좌표 t는 1이죠. t는 1. 여기 이제 t1 되어 있는데 t의 범위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다. 0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0. t는 0. 그럼 t0은 빠져야 되겠지. 0보다 커야 되니까 t0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값인가요? 여기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최소값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t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그랬어요? 4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x가 b에서 최소값 4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t가 1일 때 x는 얼마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t가 3의 x죠. 3의 x가 1일 때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0이죠. 따라서 b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a도 찾아줘야 되죠. a는 우리가 아까 여기 치환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함수에다가 t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t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아까 최소였잖아요. t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1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최소값 4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모두 찾았습니다. 자, 20번 방정식이네. 지수 자리에 우리가 로그가 있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는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우리가 양변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일단 이항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항을 했습니다. 이항해서 적었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그 지수에 있는 로그와 밑이 같은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풀어줘야 되죠. 알고 있죠? 그러면 양변 밑이 얼마죠 지금?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10이니까 양변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진수가 좌변이 진수가 되죠. 좌변에 있는 전체 그리고 우변에 있는 전체가 또 진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x의 6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x 6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죠. 그래서 로그 x의 뭐가 되죠?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건 로그 빼기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x 6제곱 마이너스 로그 많은 10의 4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6은 앞으로 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4도 앞으로 뺄 텐데 로그
로그 10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 로그는 4가 될 거예요.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로그 x의 제곱는 마이너스 6 로그 x 플러스 4는 0. 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실근이 바로 x의 값이 알파 베타인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로그 x를 t로 치환해야 되잖아요. t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될 텐데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로그 x의 값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x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물론 치환을 이용하겠지만 정리를 하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6 로그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의 두 근이 그러니까 얘를 기억이라고 둘게요. 기억. 자, 이것의 두 근은 뭡니까? 알파하고 베타라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맞죠? x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 x를 t로 치환을 보통 하죠. 그래서 t로 놓으면 t는 실수 전체 값이 되죠. 로그 x,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놓으면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의 두 근을 우리가 t1, t2라고 한번 해보죠. 네, t1, t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t1을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t가 로그 x니까 t 여기서 구해진 t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x 값을 구해야 되겠죠. t가 t1으로 나왔습니다. 또 t가 t2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이 하나는 x가 알파일 것이고 하나는 x가 베타일 것이지. 그래서 t가 로그 x니까 t1이라는 값은 로그 알파의 값일 거고 t2는 로그 베타의 값일 것이다. 얘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곱하기, 진수끼리 곱하기를 하려면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를 해야 되죠. 자, 그 말은 자, 다시 적어 볼게요. 우리는 알파 베타 곱한 게 얼마인지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죠. 그러면 t1이랑 t2를 더한 값이 됩니다. 자, t1, t2는 뭐였어요? 예, 얘는 니은의 두 근의 뭡니까? 합입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니은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얼마죠? 6입니다. 그럼 로그 알파 베타가 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10의 6제곱이 되니까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0이 6개니까 100만이 나오겠네요. 100만. 10의 6제곱 이렇게 바로 그냥 적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다루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만들어야 되는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이나 로그에서는 두 근의 곱이 나올 거고요. 지수에서는 두 근의 합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때 치환되어 있는 그 2차 방정식, 그죠?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형태. 이해됩니까? 요거 이 부분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왜냐? 인수분해가 안 돼서 t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금속에 열을 가했을 때 금속의 온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뭐 당연하죠.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다시 식으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금속의 처음 온도를 T0, 열을 가한 지 T분 후의 온도를 라지 T라고 해봅시다. 그때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각각의 문자, 그죠?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그죠? 정확히 알고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금속의 처음 온도가 30도일 때 열을 가한 지 3분 후의 온도가 300도더라 했으니까 처음 온도와 T분, 그죠? 3분 후 온도 T0, 여기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그래서 얘가 공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480도가 되는 건 언제입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을 두 개로 펼쳐야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T0가 30도. 그러니까 T0를 그냥 30. 그 다음에 스몰 t가 3분.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기억이에요. 온도가 300이 됐대요. 그럼 이걸 공식으로 적어보면은 3에 300-30 맞죠? 3에 300-30는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t가 3이죠. 그러면 7, 3, 21 플러스 6 여기에 k제곱이죠. 그럼 좌변 우변 정리 한번 해봅시다. 27이죠. 27의 k제곱이 3에 270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3k가 되겠죠.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보면 k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70, 즉 얼마죠? 90이죠. k가 9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상황은 이 처음 온도가 30인 이 금속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T0는 그대로 30입니다. 그리고 T분 후 우리가 T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T분 후의 온도가 480이 됐죠. 여기 공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480 T0가 30 그랬더니 7T 플러스 6의 K제곱 K가 얼마였습니까? 90이었죠. 그럼 좌변 정리하면 3에 450입니다. 그 다음 7T 플러스 6의 90이죠. 맞습니까? 자, 양변 뭐 하면 됩니까? 90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왜요? 여기 90을 없애고 우리가 t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90으로 나눠 떨어질 거예요. 90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다 90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90분의 1 여기도 전체 90분의 1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지수가 해결이 되죠. t를 구해야 되니까 t에 있는 지수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90분의 1을 하면 얼마입니까? 5네요. 5. 그리고 7t 플러스 6. 3의 5제곱이 얼마죠? 3의 5제곱 얼마입니까? 243입니다. 그래서 7t가 얼마가 돼요? 237이 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 됩니까? 약분 안 되죠. 그래서 7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7분의 237 해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22번. 어느 박테리아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제곱, 그죠? 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처음에 2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에는 32마리가 됐대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A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2마리였던 얘가 2048마리가 되려면 8마리 이상이 되려면 최소 몇 시간 후냐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2마리였어요. 2마리였는데 이 2마리가 X시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A의 X마리로 증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2마리였는데 2시간이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2시간 후입니다. 얘가 무슨 뜻이죠? X가 2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32마리가 됐어요. 자, 한 마리가 A의 X가 되는 거니까 2마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왜? 2배니까
처음 시작이 2배였으니까. 그래서 2에다가 a의 x를 곱해주면 a의 x인데 x가 얼마입니까? 2죠. 2시간이니까. 곱해주면 32가 된다. 그럼 a제곱이 16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양수 4가 나와야겠죠. 자,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가 아니면 말이 안 되죠. 예. 어쨌든 a는 4입니다. 그럼 a가 4니까 이제 두 마리가요. 두 마리가 4의 x제곱 x시간 후에 몇 시간 후입니까? 했으니까 x시간 후에 2 곱하기 4의 x마리가 되겠죠. 얘가 2048마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거 2로 고쳐봅시다. 2 곱하기 2의 2x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2의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은 2048은 뭘까요? 2의 11제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1이 1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자, 2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따라서 최소 몇 시간입니까? 5시간 후가 되면 2048마리가 되겠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자, 23번.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2배가 되었다. 30년 동안 이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몇 퍼센트씩 늘었는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 몇 퍼센트를 x라고 둬야 되겠죠. x%씩이라고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좀 해야겠네. 자, 매년 x%씩 늘어나는 거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처음에 매출액이 A였습니다. 최초 매출액이 A였어요. 1년 후가 되면 X%가 늘어나는 거죠. 증가입니다. X%씩. 그럼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 A에다가 뭘 더해줘야 됩니까? A에 곱하기 100분의 X를 더해줘야 됩니다. X%니까 100분의 X만큼. 그러면 A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죠. 즉, 자, 1년이 지나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년이 또 지나서 2년 후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하나 더 곱합니다. X% 증가하는 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원래 있던 거 1이지. 그리고 100%니까 1입니다. 그리고 X%만큼 합쳐줘야 돼. 그죠? 더한 것만큼.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한 번씩 곱해줘야 됩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맞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30년 됐더니 2배가 됐다 그랬죠. 그죠? 30년 됐더니.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를 30년. 그러면 30제곱이죠. 그랬더니 2배가 됐대요. 아하! 1 플러스 100분의 X 30는 2죠. 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X가 얼마인지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양변에 밑을 같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양변에 뭐랍니까? 로그를 합니다. 상용로그. 자, 상용로그 취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100분의 X가 어떻게 됩니까? 30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로그 2가 되겠네. 자, 로그 2가 얼마죠? 문제에 나와 있네요. 0.3이라고.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가 30분의 0.3. 그죠? 30분의 0.3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0.3이 10분의 3이죠. 그리고 30을 나누면 30분의 1을 곱하니까 뭡니까? 100분의 1이 되겠네. 100분의 1은 얼마입니까? 0.01이죠. 아, 여기 보니까요. 0.01은 로그 1.03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로그 1.0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와 로그는 같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진수끼리 같아야 되겠네. 1.03 1 빼요.
자, 100분의 x가 0.03. 0.03은 100분의 3이죠. 따라서 몇 %씩 늘어납니까? 30%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뭔지 몰라도 내용은 몰라도 된다 그랬죠. 일단 공식에서 여기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자, 생물의 종의 수를 S, 그 다음 생태계의 넓이를 A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립하는데 C는 상수라 그랬습니다. 생태계의 넓이가 2배 이상 3배 이하가 될 때 생물의 종의 수는 몇 배가 되는지 그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 종의 수를 S0라고 해볼게요. S0. 그 다음에 생태계 넓이를 A0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생태계 넓이가 2배 이상 3배 이하가 되는데, 자, 넓어진 후에 종의 수를 S1, 넓이를 A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식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로그 S0는 로그 C, 그러니까 처음 겁니다. 로그 C 플러스 2 로그 A0죠. 자, C는 상수니까 제로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넓어진 후는 S1는 로그 C 플러스 2 로그 A1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식을. 그런데 말이죠. 넓어진 후에 이 후의 넓이가 A1이잖아요. 생태계의 넓이. 이 생태계의 넓이가 어때야 됩니까? 처음 생태계 넓이의 2배 이상 3배 이하가 된대요. 자, 2배 이상이니까 A0를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배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종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즉 S1이 S0의 몇 배가 될 건가 하는 걸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내는 방법은 A가 지금 로그에 얹어져 있죠. 여기 있는 A를 로그로 바꾸게 되면 그 바뀐 로그는 여기 로그 C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로그 S 마이너스 로그 C의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모두 S로 고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거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S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그지? S에 대한 걸 찾아야 되니까 A를 S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A로 되어 있는데 일단 A가 로그의 진수가 돼야 되니까 양변 상용 로그를 하겠습니다. 양상. 그러면 로그 2A0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은 이제 그대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로그 3A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로그의 A라는 것은 여기 앞에 2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2를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진수 앞에 로그의 진수, A의 진수, 그러니까 로그 A 앞에 2가 없죠. 그래서 이 2랑 여기 있는 3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 2 로그 2니까 이 2를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 로그 2랑 플러스 2 로그 A0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 2는요, 이 로그 전체에 2를 곱한 거고, 이 로그는 로그 2와 로그 A로 분리되니까 이 2가 여기도 둘 다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는 위로 올리겠습니다. 4 이렇게. 그 다음 얘는 그냥 둡니다. 뭐 빼낼 거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이제 감이 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앞에 2가 3으로 올라가니까 9가 될 거고, 2 로그 A0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 이제 공식에서 자 봅시다. 2 로그 A0라는 것은
여기 로그 C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로그 4 얘가 뭘로 바뀝니까? 플러스 로그 S0 마이너스 로그 C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여기 2로그 A0가 뭡니까? 로그 S 마이너스 로그 C니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공식의 모양은 같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S1 마이너스 로그 C. 그 다음요. 오른쪽 여기 오른쪽은 로그 9는 그대로 있고 플러스 로그 S인데 제로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C.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모든 변에 로그 C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각 변에 로그 C를 더해서 로그 C를 소거해 줍니다. 그런 다음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로그 4S0입니다. 그 다음 얘는 로그 가운데는 로그 S1 그 다음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로그 둘이 다 하니까 진수끼리 곱하죠. 9S0가 됩니다. 로그 제거해 줄 수 있죠. 진수끼리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A에 대한 부등식을 S에 대한 부등식으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S1이 뭐였습니까? 넓어진 후의 종의 수죠. 그리고 S0는 처음 종의 수입니다. 넓어진 종의 수는 그죠? 처음 종의 수의 4배보다는 크거 나왔고 9배보다는 작거 나왔죠. 그래서 자꾸 꺼지네. 종의 수가 몇 배 되느냐 그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4배 이상 9배 이하 이렇게 되네요. 와 2배 이상 3배 이하니까 2배를 제곱해서 4 3을 제곱해서 9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로그 S는 로그 C 플러스 로그 A죠. A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로그 S는 우변만 정리해 볼게요. 우변만 정리를 하면 로그 C의 A 제곱이 됩니다. C는 상수니까 작은 거죠. 소문자. 그럼 S는 C A 제곱이죠. 뭡니까? 종의 수는 이때 우리는 종의 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넓이의 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비례. 왜? 넓이의 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하나 곱하면 종의 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A가 2배가 돼요. 그렇다면 S는 4CA 제곱이 되는 거죠. 4배가 되네요. 그 다음 3배가 되면은 넓이가 3배가 되면은 S는 여기 A에다가 3A를 대입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3A를 대입하면 9C의 A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4배, 9배가 되고 2배, 3배 사이니까 4배와 9배 사이, 즉 4배 이상, 9배 이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건 문제의 특수성, 이 문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